예, 안녕하십니까. 뉴테크 이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실리콘계 음극 소재를 뉴테크가 신사업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소재 내용까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은 지금 엄청 뜨겁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양극, 음극 혹은 전해질이라든가 하는 소재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성장이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극 소재만 보면은 21년에 한 37억 불에서 한 30년에 한 4배 성장을 하고 그걸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4조 4천에서 한 17조까지 거의 마찬가지로 4배 성장을 하고 국내 시장 규모 또한 따라서 4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재를 국가별로 다시 나누어 봤을 때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주로 세 나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역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한국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시다시피 몇몇 회사들이 지금 양극 소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한국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음극재를 보시면은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옆에 국가별 음극재 시장의 비율을 보면 한국은 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흑연에 대한 부분이고 또 회사로 얘기하자면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극재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지금 양산하고 만들고 있는가 보면 지금 현재는 인조흑연과 천연흑연 그 외에 조금의 실리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이 대세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초기에는 일본에서 수입을 한 인조흑연을 다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천연흑연이 조금 더 용량이 높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가격도 중국에서 들어온 게 싸지면서 일시적으로 천연흑연으로 전환되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수명 때문에 다시 인조흑연이 부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거의 혼합을 해서 쓰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지금 거의 포스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포항이라든가 아니면 세종에 인조흑연 공장을 포스코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자, 그럼 실리콘계는 어떤가 보면 실리콘은 지금 현재는 대주전자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다른 시장들이 성장하지 다른 회사들이 아직 실리콘계에 뛰어들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BTR은 보통 중국의 CATL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의 SDI에 음극 소재를 납품을 하는데 한 50%를 차지하고 시네츠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 10%. 다만 이게 이렇게 머물 게 아니고 전체 양으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건데 향후 성장세를 보면 이 수준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 전지는 EV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다가 사실 2020년에 테슬라가 2030년까지 약 3만 기가와트아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략 1년에 한 4만 5천 대분의 전기 자동차 분입니다. 전기 자동차 한 대에 약 한 70kWh 정도 탑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 거리를 늘리겠다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굉장히 큰 전지 회사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팩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전지 회사에서 2차 전지 팩을 만드는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가격 절감을 VE를 하다가 전지 쪽에 소재를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지 회사들은 살짝 뒤집혀집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을 30년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현재의 소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낮되 용량이 좋은 소재를 여태까지 위험해서 못 썼던 소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테슬라는 여기서 대단히 재미있는 발상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2차 전지는 전지 회사가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주면
자동차 회사는 거기서 팩을 만들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전지 회사의 설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테슬라는 21770이라든가 18650을 전기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약 3,000개를 탑재를 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로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테슬라는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처럼 많은 회로 기술을 전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회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지 개수를 훨씬 줄이게 됩니다. 각형이라든가 아니면 큰 배터리로. 그러면서 테슬라도 여기서 지금보다는 더 큰 전지를 나름의 엔지니어링을 해서 최적화된 전지 사이즈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 부분을 전지 회사에서 만들어 달라고 파나소닉과 함께 만든 배터리가 이 4680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구조 자체를 바꾸는데 전극판에서 그 단자까지 갈 때는 탭이라고 하는 조그만 선을 리드 선을 당겨서 거기서 양극 음극 쪽으로 당기게 되는데 이건 빨간색의 굴이기 때문에 이쪽은 음극입니다. 음극은 충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충전을 할 때는 음극적으로 전부 다 리튬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리드 선 하나만 갖고 따졌던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극판을 다 접어서 모두 다 접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부 저항이 거의 없어지고 따라서 급속 충전에 한 6배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2차 전지 구성은 뭐 아시다시피 양극, 음극, 그다음에 전해질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전을 하게 되면 리튬 쪽으로 전부 이동을 음극 쪽으로 리튬을 전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상은 지금 층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흑연을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전되면 양극으로 전부 이동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오늘 제가 음극 얘기를 하는 것은 충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음극 소재 여태까지 개발하고 찾아낸 물질도 굉장히 많은데 제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 인터칼레이션형이라고 해갖고 층간 삽입을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뭐 LTO라든가 이쪽에 컨버전 형태라고 해갖고 치환이라는 형태, 그리고 새롭게 알로이 형태로 합금화되는 형태가 실리콘인데 용량이 굉장히 높은 거는 실리콘하고 리튬이 가장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전이차가 발생하는 것이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포텐셜이 낮아야 됩니다.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LTO 같은 경우는 배터리형으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전압이 한 2.5V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어쨌든 실리콘이 대단히 큰 후보 물질로 대두된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실리콘하고 틴도 후보가 돼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틴은 혼합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틴은 주석은 연성이 있어서 혼합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핸들링하기 되게 어려워서 후보군에서 많이 빠져버린 상태고요. 실리콘계의 물질을 2차 전지를 어떤 것을 쓰느냐 보면은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물질들은 SiO와 SiC가 대표적인데 왜 이 두 가지가 대두가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연계와 비교했을 때 실리콘 기반은 초기 전체적인 용량이 굉장히 아까 이론적으로 4천 가까이 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 못하고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 800에서 1600. 다만 여기서 초기 효율인데 초기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냐면 그건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실리콘은 중방전 시 굉장히 큰 부피 팽창을 합니다. 총 한 4.4배의 실리콘 하나당 리튬을 갖게 되는데 리튬이 충전될 때 이 상태에서 작았던 게 이렇게 커지고 다시 수축하면서 외부에 SEI라고 하는 Solid Electrolyte Interface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아주 얇은 유기막입니다. 이게 없어서도 안 될 물질인데 이게 생성됨으로써 2차 전지에는 리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이게 내부에서 실리콘에 수축하면 얘네들이 깨지고 다시 형성되고를 반복해서 결국은 두꺼워지면서 절연이 돼버립니다. 내부와 단락이 돼버립니다. 이래서 실리콘을 쓰지 못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실리콘은 충방정 시에 깨져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4배까지 커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걸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게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작아야 되냐고 나온 게
100에서 150나노 이하까지 되면 어느 정도 지탱을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실리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리콘 안에 두고 외부에 구조체를 만들어 줬을 때 구조체 안에서 실리콘이 팽창을 견디게 하고 그 외부에 SEI가 형성되게 하면 반복이 되더라도 실리콘은 깨지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는 결론을 찾게 됩니다. 해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이런 형태로 SiC와 SiOX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발은 사실은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다만 적용하게 된 거는 최근 한 5년, 길게는 7, 8년 전부터 상업화에 도달을 했고요. SiC 복합체 같은 경우 이렇게 다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형태는 외부에 코팅이 되어 있고 안에는 실리콘, 그다음에 그래파이트가 조금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도전제가 들어가 있고 SiO2도 마찬가지로 O2의 매트릭스를 만진 상태에 그 안에 실리콘을 집어넣으면 팽창하는 것을 SiO가 어느 정도 O2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도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둥글게 카본 형태로 코팅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부 다 나노 실리콘 혹은 작은 실리콘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들은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쉽게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테크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 쓰는 나노 실리콘에 대해 소재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찾기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 실리콘 나노 파우더를 만드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건 분쇄 방법인데 뭐 대표적으로 제트밀이라든가 뭐 비즈밀 같은 게 있습니다만 제트밀 쳐봐야 1마이크로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고요. 실리콘의 경도가 7 정도 됩니다. 7이라는 건 텅스텐 카바이드라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보다 좀 낮은 정도고 그것보다 유사하게 경도를 가진 물질도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즈밀을 쳤을 때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작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작아진 안에는 불순물 포함되는 걸 배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테크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우리 사회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태양광 쪽에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메탈 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만들어서 웨이퍼를 만들 때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데 이 슬라이싱을 할 때 부산물로 떨어지는 실리콘 스크랩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소잉 같은 거로 절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양이 대단히 많고 또 하나 파쇄되고 분쇄되는 공정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돼서 이 부산물의 1차, 2차 사이즈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메타실리콘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케어 물질을 열처리를 통해서 메탈실리콘을 만들고 그걸 다시 정제해서 태양광용 다결정을 만들고 다시 고열로 정제해서 단결정을 만듭니다. 이 단결정의 순도는 아시다시피 12-9에 가깝기 때문에 이 순도는 믿어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이 과정에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웨이퍼가 50%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광 웨이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습니다. 따라서 같은 간격으로 자르는 횟수가 대단히 많고요. 반도체는 조금 더 폭이 넓어가지고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는데 최근에는 한 45%까지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재활용합니다. 예전에 이거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리사이클하는 원료로 활용을 해서 실리콘 나노 입자를 만듭니다. 만든 게 저희 NTMS라고 저희 제품이고요. 입도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고 그다음에 1차 입자 사이즈를 보면 대략 150에서 200. 다만 이것들은 그대로 공기 중에 놔두면 다 살아있지 않고 뭉쳐버립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라든가 이런 등과 그래서 평균 입경이 대략 한 1마이크로 정도 되는 마이크로 형태이긴 하나 1차 입자가 나노인 파우더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2차 전지 원료 응급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몇몇 회사 같이 진행을 했고 좋은 결과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뭔 소리냐? 플라즈마 공정에 열 플라즈마 같은 경우 온도가 대단히 높은데 이 공정 안에 실리콘 파우더 아까와 같이 작은 파우더를 집어넣으면 중간에 멜팅이 되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부 멜팅이 되는 게 아니고 내부 실리콘이 살아있고 외부에 산화가 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카본 코팅 소스를 넣어주면 카본 코팅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까 보여드렸던
복합재 활모제 형태와 매우 유사하고 실제 이걸로 2차 전지 용량 혹은 수명 샘플을 테스트를 했을 때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계 그 활모제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전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에 쓰던 방법인데 그라파이트 혹은 실리콘 외에 카본 블랙이라는 도전제를 집어넣게 됩니다. 아마 최근에는 카본 블랙 외에 CNT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카본 블랙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만나는 접점에서 만나는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CNT는 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차원적인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CNT입니다. CNT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은 조금이긴 하지만 기존 도전제를 넣는 양이 줄어들고 그 대신 활물제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긴 하지만 용량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리콘계 도전제를 활물질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도전제 기술과 결합된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C레이트가 어려운 말은 아니고 사실은 충방전에 관련 얘기인데 이거는 저도 전기 자동차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이 급속 충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현재 외부에서 충전할 때 1시간 충전하면 이거 저희 급속 충전이라고 하고 완충전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C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밑으로 수명이 떨어집니다. 용량이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기 자동차를 할 때 여러분 쓸 때 급속 충전만 고집하시면 수명 떨어집니다. 급속 충전하시고 완충전도 하시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것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온도에 대한 부분인데 온도가 마이너스 50도가 되면 원래 용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는 한 마이너스 10도까지 가더라도 떨어지죠. 전기 자동차는 온도에 약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아파트에서 외부에다가 주차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하에다 주차하실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음극 소재 업체들인데 이게 지금 여기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대한민국 업체입니다. 음극 소재로 했을 때 대부분 실리콘에 대한 부분 예정으로 되어 있어 어느 회사나 전부 다 실리콘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재들을 어디서 갖다 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죠. 이 소재들을 저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제품으로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또 하나 이 리스트 안에 한국 기업들이 더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